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루어진 첫 한미 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과와 함께 어려운 숙제를 동시에 안겨주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FTA 교섭 대표를 역임하는 등 이 외교 통상 분야 전문가이시죠.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귀한 자리 시간 내주셨습니다. 자, 한미 FTA 이 얘기를 가장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전문가시니까요. 이번 결국 회담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긍정적인 평가는 이제 안보면이나 군사 외교 쪽에 나옵니다. 근데 한미 FTA 재협상 관련해서는 과연 이게 잘한 건가? 여기에 대한 또 비판의 시각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잘된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 안보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민감한 이슈 같은 것들 굉장히 양측이 이제 만족스럽게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상 문제, 특히 FTA 문제에 대해 갖고도 회담 전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양국 그 정상의 공동 성명문을 보면 발표문을 보면 그 한미 FTA 뭐 재협상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양국의 어떤 호혜적이고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 관계를 만든다. 그리고 양국 간의 호혜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균형 있는 어떤 이런 관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통상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깊이 좀 들어가 보면 그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잠깐 재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통역의 실수였다. 뭐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좀 그 부분은 사실 현장에 있던 분한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자 공동 성명은 당기지 않았지만 언론 발표 시에 또 다시 FTA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협상이 이미 개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한마디로 이제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일단 양국 정상 간에 이제 합의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 갖고는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첫째 미국은 미국 내 절차의 쪽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먼저 미국 행정부가 통상협상을 하기 위해 갖고는 협상 개시하기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아직 그런 조치가 취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협상 당사국인 한국에 대하고도 협상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개시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오해 소지가 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국내적 메시지를 발송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양국 간의 어떤 개정 협상이라든가 재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으로서 이런 희망을 표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자동차 분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뭐 중국산 철강 분야 저희들이 수출하는데 한 2%밖에 남짓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강조했고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미국산 차 수입하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 오임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깨뜨려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 양국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뭐 양국의 무역 적자 문제라든가 통상 협상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할 말씀을 다 하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무역 적자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한미 FTA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 자동차나 철강 문제를 좀 미국이 제기한 건 이해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과연 자동차로 인한 그 무역 적자가 FTA 때문에 발생된 것인지 그다음에 철강의 수출 때문에 발생된 것인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철강 수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2, 3년 통계를 보면 거의 그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 그 물량이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되고 나서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건 2016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미 FTA 때문에 자동차의 무역 적자가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사실관계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 대사님 예전에
주미 대사관에 경제공사로 계실 때 아마 이 FTA 관련해서 많이 깊숙이 이제 개입을 하시고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하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당시를 뭐 회상을 한다 할까요? 뭐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한미 FTA 상당한 많은 실적, 그러니까 양국에 서로 실익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협상이 나왔다.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한미 FTA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재협상을 거쳐서 지금 발효가 된 협정이고 네. 그 협정에 대해 갖고 미국 내에서는 어떤 평가를 했는가 하면 이것은 미국이 체결한 FTA 중에 가장 모범적인 자유무역 협정이다. 예. 그리고 이 협정을 기반으로 해서 TPP 협정이라든가 다른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협정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예.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좋은 협정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 미국 뭐 노동자 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반발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예. 그거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은 한미 FTA는 결국은 양국 간의 그 교역을 확대 균형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 인식이 되어 왔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는 그 양국 경제 관계뿐만이 아니라 예. 그 기존에 이제 존재하는 동맹 관계에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 측에서는 특별 공동위원회인가요? 이번에 네. 이제 대화 무슨 그 협의체를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실무 TF를 만들어서 좀 얼마나 정도의 서로 양국 간에 이해관계 있는지 조사를 좀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네. 자, 그 자체가 재협상의 어떤 신호 아니냐.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재협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사실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협정을 다시 들여다본다라고 한 차원에서 이제 재협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데 실제로 이미 발효 중인 협정의 내용을 다시 양측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예. 좀 개정 협상이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더 타당할 것이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 순서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첫째는 그다음 잠깐만요. 자, 청와대가 내각 인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지명했고 청와대의 일자리 수석과 경제수석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현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제3공과대학 학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 현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현 한국수출입은행장. 일자리 수석 반장식, 현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경제수석 홍장표, 현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먼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수요 예측,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로서 산업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새 정부의 산업, 통상, 자원 정책을 이끌어갈 적임자입니다. 산업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신성장 기반과 동력 확충은 물론 석탄 화력, 원전 등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발굴도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자 전문가로서 정책은 물론 현장에 대한 식견도 탁월하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보건복지부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의 수립과 보건복지 분야 사각지대의 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 의료 공공성 강화 등 새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입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 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학자이자 언론방송계의 원로입니다. 아울러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방송 콘텐츠 성장 및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새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경제금융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경제 및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금융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서민 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장식 일자리 수석은 유능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재정 분야의 전문성과 뛰어난 정책 조정 능력, 학계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쌓은 이론적 식견을 토대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한 경제학자로서 해박한 이론과 식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다음은 오늘 있었던 임명장 수여식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본관에서 청와대 내각 인선 결과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자, 대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마치 지금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교수를 이제 내정을 했다 이야기 나왔는데 이번에 사실 산업부 장관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한미 FTA 재협상 앞으로 일정 그리고 이제 뭐 장관이 이제 뭐 청문회도 걸쳐야 되고 하지만 컨트롤 타워가 서로 이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해서 이후에 이제 재협상 논의 저희들이 좀 그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여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지금 산업자원부 장관이 아마 통상협상을 하는 컨트롤 타워라기보다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산업부 제2차관 겸 그렇죠.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분이 임명되면 이후에 아마 대협상 창구 역할을 하게 될 텐데 한미 FTA 재협상 지금 국내 이제 뜨거운 감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10년 전에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이제 시련과 이제 그 실험을 거쳐갖고 이제 협상 타결을 하고 그동안에 사실은 국제 수준의 어떤 경쟁력 확보를 해오는데 전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게 아직 어떤지 구체적으로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두려워할 어떤 이슈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 TPP라고 지금 아태 지역의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협정이 만들어졌었습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TPP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한미 FTA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을 한다 그래갖고 무슨 협정을 전면적으로 지금 뭐 다 개조를 한다거나 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엑서사이즈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 FTA 그 미국 쪽이 계속 무슨 협정을 개정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또는 뭐 리폼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미국 측의 이제 희망은 우리가 이제 일단 개괄적인 희망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비해 갖고 우리는 내부적인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일단 그 협상이라고 하는 건 주고받기 아닙니까,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또 내줄 수 있는 거,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예. 미국이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통상 당국에서는 네.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통상 당국의 어떤 전문적인 검토,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게 사실 그 한미 간의 통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경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안보라든가 어떤 전략적인 관계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기 맞물려서 때문에 가는 거죠. 예. 통상 이슈하고 외교 이슈를 좀 종합적으로 이걸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예. 그러면서 볼 때 대통령이 통상 교섭을 하는 한국의 수석 대표한테 예.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미국에 대해서 당당한 협상을 예.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셋째는 지금 미국의 이제 어떤 이 통상 협상에 대한 어떤 행태를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예. 현재 지금 미국이 멕시코하고 지금 카나다하고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프타 재협상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가 보기에는 나프타 재협상의 이 선례가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한미 FTA 재협상에 예. 굉장히 투영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국의 통상 당국자들은 나프타 협상 관계를 굉장히 관찰을 해야 되고 미국 내에 한국의 이익을 홍보하는 노력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님 모시고 한미 정상회담, 한미 FTA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